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타이틀 밑에 스타일부터 연결을 해야 되겠죠. 링크 태그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링크 rel equal style sheet style shet 스타일 시트 href equal css 파일 css 폴더 안에 style.css 파일로 연결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글꼴은 구글 글꼴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글 글꼴. 먼저 웹사이트에 구글 폰트로 들어가서 구글 폰트 여기서 노토산스 KR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영문으로 사용하실 분은 노토산스를 그냥 쓰시면 되겠죠. 여기 노토산스 JP 있고 여기 그냥 노토산스 있죠. 네, 여기 노토산스 KR 주로 이제 영문을 본문 내에 영문 글자로 사용하실 분은 KR이 아니라 여기 그냥 노토산스로 써야 되겠죠. 영문으로 사용하실 분은. 그리고 지금 저는 주로 한글로 얘를 쓸 거기 이 글꼴을 한글로 쓸 거기 때문에 노토산스 KR 얘를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 selected, select this style 요걸 다 선택하자라고 했습니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굵기를 지정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메인 글자 글꼴을 쓸 때 굵은 글자 글꼴하고 또 가는 글자를 구분해서 요 300자리를 우리가 또 썼었죠. 따로 오른쪽에 이렇게 항목이 들어오면 이 밑에 소스 코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쪽 소스 코드는 두 개로 나눠서 작업하는 거죠. 여기 임포트를 눌러서 작업하자라고 했습니다. 임포트. 오른쪽에 임포트를 눌러서 그 임포트 밑에 소스 코드는 스타일 태그 빼고 그 스타일 태그 그 사이에 있는 정보죠. 이렇게 스타일 태그 그 사이에 있는 정보 복사해서 요 캐릭터 셋 utf 파일 밑에다가 붙이는 거죠. 붙여넣기. 이 글꼴을 요 이후부터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바디에 지정한다 라고 했죠. 요 글꼴을 아래쪽에 바디 중괄호 열고 바디 중괄호 열고 다시 구글 폰트 쪽 사이트에 가서 아래쪽에 보면은 또 소스 코드가 있죠. 굳이 손으로 직접 쓸 필요 없죠. 소스 코드를 아래쪽 거를 또 폰트 패밀리 얘를 복사해서 바디 중괄호 사이에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왼쪽에 이제 쓰여진 이미 쓰여져 있구나. 이미 쓰여진 이 글자들이 글꼴이 다 요 노토산스 KR 서체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웹폰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통 속성 몇 가지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주석을 달게요. 공통. 바디 이전에 모든 본문 요소에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요소에 범용 선택자였죠. 마진, 여백, margin, 마진과 패딩을 둘 다 0으로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값을 보더 박스로 바디에 한 가지 더 지정한 거는
원래 그 기본 폰트 크기는 16픽셀인데 약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폰트의 사이즈였죠. 폰트의 사이즈 14픽셀. 얘네 둘을 묶을 수 있었어요. 속기 형태로. 폰트 사이즈와 폰트 패밀리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묶어서 쓴다면 앞에 이름이 폰트 14픽셀 한 칸 띄고 폰트 패밀리 14픽셀과 요 폰트 이름 사이는 한 칸을 띄우는 거죠. 다음은 랩이었습니다. 샵 랩. 전체 컨텐츠를 담고 있는 div 요소였어요. 전체 크기를 1500으로 지정했고 화면의 가운데, 가로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h2 제목 태그는 공통적으로 그 높이를 65로 설정했고 아래쪽에 테두리를 줬죠. 보더 바텀. 아래쪽에 테두리를 부여했습니다. 목록에 관련돼서는 리스트 스타일 값을 넌 처리해서 목록의 아이콘 부분을 제거했고 이미지의 경우는 이미지 기본 크기는 박스의 100% 크기, 수직 정렬은 탑, A 태그에 대해서는 글자의 색상을 회색, 밑줄은 제거했고요. A 호버 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글자의 색상을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부분이었어요. 밑에 주석을 달죠. 섹션 1번. 먼저 헤더 부분은 상단히 고정을 시켰습니다. 내비게이션 부분. 샵 S1에 그 안에 들어있는 헤더죠. 내비게이션은 상단에 고정시킨다. 그게 포지션 픽스드였습니다. 픽스드를 처리하고 나서 그 해당 위치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레프트 0, 탑 0. 그 크기는 위드는 100%, 하이트는 50으로 지정했습니다. 배경 색상을 지정하고 백그라운드죠. 배경 색상을 샵 FFF 흰색으로 지정하고 그림자 효과를 줬죠. 박스 사이즈 섀도우였습니다. 0, 2픽셀, 4픽셀, 샵 CCC.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면 이렇게 위에 바가 그림자 효과가 생겼다. 그 다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두 개, 로고하고 내비게이션에 대한 얘기죠. 그 밑에 샵 S1 안에 들어있는 로고, 점 로고죠. 로고의 위치는 플로우트 레프트, 그리고 샵 S1에 점 GNB, 내비게이션은 플로우트 라이트.
결과를 보면 로고는 왼쪽에,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UL로 작업이 된 거니까, UL LI니까 위에서 아래로 배치됐는데 가로로 배치되게 LI를 디스플레이 타입을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 가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밑에 샵 S1에 .gnb 한 칸 띄고 LI의 디스플레이 타입을 인라인 블록, 인라인으로 해서 가로 배치를 한 거고 블록으로 해서 그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요 모델 이벤트 고객센터의 그 메뉴 항목들의 사이 간격 조정에 대해서는 마진 값을 줬습니다. 오른쪽 마진을 30씩 줬어요. 그래서 마진 라이트 30, 이렇게 30씩, 오른쪽에 30씩, 마진 라이트 30. 여기 끝에 30 준 만큼 이 로고도 왼쪽에 30만큼 주자. 여기 로고도 왼쪽에 30만큼. 그래서 점 로고는 플로우트 레프트 옆에 왼쪽이죠. 마진 레프트 30. 로고는 왼쪽에 30을 주고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에 30을 주자. 그 얘기죠. 위아래 높이 간격을 맞춰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위에 이제 딱 붙어 있죠, 지금. 현재 요 높이에서 이 텍스트가 이렇게 4개의 텍스트가 수직 중앙에, 요 범위에서 수직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 헤더의 요 높이값만큼 라인 하이트를 주면은 중앙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이트 50 옆에 라인 하이트를 동일한 크기로 50만큼 주면 해당 영역 안에 텍스트를 세로 중앙 맞춤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케이스는 한 줄 텍스트일 때만 사실 가능합니다. 샵 S1에 main img죠. 메인 img, 메인 이미지에 대해서 위쪽에 패딩 값을 줬습니다. 패딩 탑 50픽셀, 아래쪽은 마진을 줬어요. 마진 바텀 70픽셀. 그래서 위쪽은 50픽셀만큼 여백을 주고, 그리고 아래쪽은 안 주면 이 모델이란 글씨가 요 이미지하고 너무 바짝 붙기 때문에 요 이미지하고 요 모델 사이를 떨어뜨린 거죠. H2. 다음 섹션과 이전 섹션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쪽은 패딩을 줬고 아래쪽은 마진을 줬습니다. 메인 이미지 위쪽에 써 있는 메인 텍스트, 화면 중앙에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거죠. 네, 요 밑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S1 안에 들어있는 H2
중앙 배치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지션의 앱솔루트죠. A, B, S, O, L, U, T, E. 레프트 값은 50%, 탑 값도 50%, 위드는 400으로 줬고요. 하이트는 64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위드 하이트 값에 마진을 줄 때 절반 크기의 마이너스 값을 준다고 그랬죠. 마진 64의 절반 마이너스 32 00 400의 절반 200 마이너스 200이 되겠죠. 글자의 색깔은 원하는 색상 하나 주고 글자의 크기는 2.5배, 글자의 정렬은 센터, 글자의 굵기는 300, 테두리는 없앴죠? 사실 테두리를 없앤 이유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이것 때문이죠. 위에 공통에서 H2에 공통적으로 보더를 줬기 때문에 이 보더를 메인 텍스트 H2에는 테두리가 없어야죠. 그래서 테두리 같은 테두리 속성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보더 바텀을 했기 때문에 보더로 하면 안 되고 보더 바텀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보더 바텀을 이만큼 줬으니까 보더 바텀을 없애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글자가 중앙으로 가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스팬으로 묶은 HC라는 이 글자에 대한 속성은 좀 다르게 바꾸자. 배경 색상도 주고 텍스트의 굵기를 좀 더 굵게 하고 요 사이 간격도 좀 떨어뜨리고 그래서 스팬 태그로 묶은 겁니다. 여기 왜 HC만 단독으로 스팬으로 묶었는가? HC라는 글자만 다른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죠. 꼭 스팬이 아니라 B 태그로 해도 되죠. 우리가 어차피 굵게 할 거니까 B 태그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기록해 보겠습니다. 샵 S1에 H2 안에 들어있는 스팬이죠. 배경 색상을 줬어요. 뒤에 비치게 줬었습니다. RGBA 방법으로 0, 0, 0, 0.5 패딩 10픽셀, 20픽셀 영역을 넓힌 거죠. 패딩 값은 인라인이든 뭐 블록이든 둘 다 지정이 되죠. HC의 글씨 굵기를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폰트 웨이트죠. 700 지정했습니다. HC 오른쪽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20픽셀 줬죠. 글자의 색깔은 동일한 색상 흰색 반대 색상이죠. RGBA의 반대 색상 흰색 255, 255, 255, 0.5 불투명도는 지금 동일하게 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오페서티를 이용해도 되는 거죠. 어제는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오늘은 바꿔서 오페서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OPACITY 0.5. 그러면 여기 컬러와 백그라운드를 알파 값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죠. 샵 흰색의 경우는 하나 둘 셋 F 검은색의 경우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했다. 검은색의 경우에는 샵 000. 그런데 오페서티를 0.5를 줬죠. 그러면 요때의 오페서티는 바로 이 배경 색상하고 칼라, 글자 색상 둘 다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스크롤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HC가 위로 올라갑니다. 내비게이션 바 위로 HC가 지금 올라가죠. 근데 얘만이 아니라 사실 이 글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도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흰색이라서 지금 좀 전에 안 보였던 거죠. 이렇게 요걸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이 글씨를 밑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이 내비게이션 바를 위로 올리는 거죠. 그게 Z인덱스예요. 헤더 섹션 1 바로 밑에 있는 샵 S1 헤더 포지션 왼쪽에 쓰겠습니다. Z인덱스 1. 어차피 현재 문서 내에서는 Z인덱스를 딱 얘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굳이 크게 줄 필요는 없죠. 1. Z인덱스를 주지 않은 것보다는 1이라도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Z인덱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의 내용은 여기까지죠. 이벤트 바로 전까지. 이전 내용과 다른 점이 이미지를 지금 삽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석 달아야죠. 섹션 2라고 주석을 달고 샵 S2의 전체 높이를 지정했는데요. 전체 높이가 671이었습니다. 전체 높이를 지정하고 나면은 아까 붙었던 영역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벤트가 여기 딱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가 671이라는 얘기죠. 다음 제목에 대한 겁니다. 샵 S2의 H2 제목 아래쪽에 여백을 줬는데요. 마진 바텀 40픽셀을 줬습니다. 제목 아래쪽에 샵 S2의 LI에 대해서 플로우트 처리를 했죠. 8개의 박스 8개 박스의 각각의 크기는 가로는 360 높이는 238로 지정했습니다. 오른쪽 여백을 떨어뜨렸고요. 마진 라이트 20 아래쪽 여백도 떨어뜨렸습니다. 마진 바텀 20
대신 8개 박스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박스의 마진 값은 20픽셀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샵 S2에 li의 nth of type 4번 박스하고 8번 박스입니다. 마진 라이트를 제로로 복사해서 8번 박스도 제로로 자, 이렇게 처리한 거는 여기 끝에 있는 요 마진값 오른쪽에 준 거를 8개 박스를 모두 주면 오른쪽 끝에 있는 20픽셀 때문에 마지막 박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긴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마진 라이트를 제로로 준 겁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4개씩 가로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뉴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20픽셀은 제로로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야 딱 1500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를 복사해서 번호 1로 바꾸고 1번부터 나머지 4번, 8번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백이 20 그대로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여백은 지웠고요. 배경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대신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이미지즈 폴더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P1, P2 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JPG 파일로 P1부터 P8번까지 CSS 폴더를 빠져나와야 이미지즈 폴더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점점 슬래시를 써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미지가 보여요. 이렇게 실제 360이지만 우리는 이미지 크기를 500에 가로 500에 높이 330으로 다 동일하게 맞췄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은 일부가 잘려서 보입니다. (100% 꽉 차게 보이게 하는 방법. 여기 백그라운드의 공통 속성으로 지정할 게 있는데요. 반복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no repeat. 위치 기준은 중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로. 슬래시 사이즈. 사이즈는 꽉 차게 하겠습니다. 커버였죠. 일부러 여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쓴 건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써서 딱 이미지만 지정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8장이 공통 속성으로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지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 li 안에 공통 속성으로 집어넣은 거고, 이제 그 nth of type 각각의 값들은 이미지 자체만 다른 거니까, 파일만 다른 거니까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정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의사항이 이제 요 경로, HTML 문선에 img 태그로 삽입했을 때는 HTML 문서 기준으로 현재 이미지즈 폴더 안에 이미지가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CSS 파일 안에 기록할 때의 이미지 주소의 경우는 CSS 폴더를 빠져나와야 이미지즈 폴더가 보이는 거니까 앞에 점점 슬래시를 붙여준 거다. 그런 얘기. 자, 얘를 이제 복사해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8개 8개의 이미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요 타입 4번, 8번의 경우는 요 4번, 8번에 각각 요 속성을 옮겨서 표현해도 되겠죠. 2개 이상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선택자가 같은데 뭐 2번 쓸 필요 없겠죠. 여기 4번하고 8번. 그래서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집어넣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제목 글자가 있었어요. 그럼 제목 글자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 위에 들어있는 글씨의 색상은 H3번이었죠. 여기 밑에 샵 S2 H3 글자의 색상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패딩을 줘 보겠습니다. 5픽셀, 30픽셀. 마진도 살짝 줄까요? 1픽셀. 섹션 3번 써보겠습니다. 주석 처리 섹션 3. 첫 번째 샵 S3번의 높이도 지정을 했습니다. S3번의 높이 730으로 지정했네요. 샵 S3번의 P태그 P태그에 대해서는 높이를 95로 설정했는데, 자, 패딩 탑 위쪽에 제목과 H2와 P 사이 간격을 좀 떨어뜨린 거죠. 패딩 탑 15픽셀. 샵 S3의 UL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지정했어요. 렐러티브로 지정한 이유는 그 자식 li, ul 안에 들어있는 자식 이 li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앱솔루트의 탑 기준은 동일하다고 했죠. 0. 하나의 크기는 섹션 2의 이미지 크기와 동일합니다. 360. 테두리를 그었는데요. 이미지 자체에 저는 이미지 영역 구분이 안 되는 이미지 부분이 있어서 테두리를 그었는데, 이 테두리 보더는 여러분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은 레프트 값은 각각 li 4개의 위치가 각각 다르죠. nth 오브 타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의 위치는 왼쪽 0에서 복사해서 각 4개의 박스의 왼쪽 위치, 두 번째 건 380, 세 번째 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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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세 번째 건 760, 네 번째 건은 1140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에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섹션 3번 진행 전에 그 글자에 대한 크기와 폰트를 확정짓고 가는데요. 본문 전체의 글자의 종류는 노토산 스케일로 사용을 하고, 글자의 기본 크기는 우리가 14픽셀로 했었는데 15픽셀로 좀 바꿔서 지정을 하고, 각 제목들은 오스왈드 서체를 써서 각각의 제목 등급에 따라서 레벨이 가장 높은 H1의 글자 크기는 15픽셀의 2.5배는 37.5픽셀입니다. 그리고 1.6배는 15픽셀의 1.6배, 24픽셀, 그리고 1배, 15픽셀이라는 거죠. 공통 속성에 지정을 하면 됩니다. 공통 속성. 일단 노토산스는 우리 기본적으로 바디에 지정을 해놨는데 14를 15로 수정을 할게요. 14를 15로. 그 다음에 H2 그 위에 H1을 지정할 건데, 지정 전에 하실 일은 그 실제 글자의 폰트의 이름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운로드 CDN으로 받았을 때 그 이름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구글 폰트 사이트로 가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오스왈드 검색을 해야 되죠. OSWALD. 글꼴은 꼭 이 글꼴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어울리는 글꼴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하고 사용법. 오른쪽에 굵기는 전부 지정을 하죠. 둘, 넷, 6개. 임포트 옆에 임포트 눌러서 아래쪽에 스타일 태그 사이 거를 복사한다라고 했죠. 임포트 아까 노토산스 처리되어 있는 그 아래쪽 또는 위쪽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밑에 H2 그 위에 H1을 쓰고 중괄호 사이에 붙여넣는 거는 역시 웹상에 임포트 아래쪽에 있는 이거죠. 폰트 패밀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위에 바디에 기록한 것처럼 사이즈도 같이 기록할 거니까 폰트 37.5였죠. 여기에는 2.5배. 자, 밑에는 역시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이고 1.5배. H3은 역시 복사해서 붙이고 1배. 공통 속성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 로고의 크기는 조금 줄여볼까요? 요거죠? 점 로고 폰트 사이즈를 원래 2.5배로 한 건데 2배? 자, 여기 보더 부분을 지워서 테두리 부분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 태그에 실제로 이제 섹션 3의 P 태그가 얘도 P 태그지만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개도 P 태그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얘 때문이죠. 이 아래쪽에 떨어뜨린 것 때문에. 그래서 꺾은 가로 선택자를 이용해서 섹션 3 안에 들어있는 자식 요소의 P만 이 높이하고 패딩을 주고 이 하위에 있는 이 P 요소에는 즉 요 위에 있는 이 P 섹션 3에 있는 P에만 적용시키고 그 UL 안에 들어있는 P에는 적용시키지 않게 하려고 요 꺾은 가로를 붙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닥다닥 붙겠죠. 그래서 요 다닥다닥 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li 요소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밑에다 처리하면 샵 S3에 조금 내용을 바꾼다면 ul li 안에 들어있는 p 태그죠. li 안에 들어있는 p 태그 마진 값을 위아래를 20픽셀 줬습니다. 좌우는 안 주고 또 하나 샵 S3에 li 안에 들어있는 H3죠. 자, 얘도 마진 값을 20픽셀에 0을 줬습니다. 이렇게 요게 li 안에 들어있는 H3인데 그 위아래 여백 요게 li 안에 들어있는 p 태그인데 그 p 태그의 위아래 버튼에 대한 부분 수정을 했죠. 샵 S3에 li 안에 들어있는 버튼에 대해서 위드를 100%로 하이트는 40으로 배경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버튼의 보더 처리하는 거는 위에 공통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 공통 속성에 버튼의 테두리는 쓰지 말자. 위에다가 아까 아래쪽에 썼었거든요. 근데 공통으로 버튼 태그의 보더는 사용하지 말자. 보더 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는 부분은 아래쪽에 기록을 했습니다. 글자의 크기하고 색깔 속성을 지정했는데 여백은 두 번째 p 태그 해줘야 되죠. 글자 색깔은 첫 번째 p 태그를 여백은 두 번째 p 태그를 글자의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H3 크기를 글자 크기를 살짝 크게 했죠. 폰트의 사이즈를 아까보다는 조금 작게 할게요. 굵기를 좀 더 굵게 하는데 아까보다는 살짝 더 덜 굵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처리하면 이 높이 값이 차이가 좀 많이 생기죠. 여기 아래쪽에 이벤트 사이에서 여기 떨어진 만큼 사실 고객센터 사이도 그 정도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조금은 덜 떨어뜨려서 690 섹션
S4 샵 S4 그 안에 들어있는 P 높이는 역시 텍스트의 간격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50픽셀 패딩 탑 값은 15픽셀 샵 S4에 두 번째는 폼입니다. 이번엔 점폼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div로 했기 때문에 점폼으로 했고 아예 이번엔 폼 태그로 했기 때문에 그냥 폼이죠. 점폼이 아닙니다. 폼 높이를 강제 지정했는데요. 280 정도로 지정을 했고 배경 색상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임의 색상입니다. 여백을 줬습니다. 마진 바텀 아래쪽에 하나씩 떨어지게 위아래 아래쪽 즉 폼 아래 지도하고 여백을 주기 위해서 50픽셀만큼 떨어뜨렸네요. 마지막 푸터입니다. S4의 푸터 푸터의 배경 색상은 역시 임의 색상을 지정하면 되고요. 저는 333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패딩 값을 줘서 30 위아래는 패딩으로 위아래 가운데 맞춤하자 이거죠. 세로 가운데 맞춤은 패딩으로 마진 탑을 줘서 지도하고 푸터 사이 간격을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여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죠. 노란색 부분. 그 전에 먼저 처리할 것은 P 요소 아래쪽에 여백을 좀 더 주자. 위에처럼 위에가 95 정도를 줬는데 아래도 동일하게 95만큼 여백을 처리하자. 두 번째는 폼의 높이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먼저 폼 요소 안에 인풋 태그의 요소를 지정해 보면요. 샵 S4의 인풋이죠. 인풋 요소에 대해서 위드는 100%로 하이트는 40으로 지정하자. 인풋 요소는 인라인 요소인데도 실제로 크기가 지정된다라는 거죠. 요소 아래쪽에 마진 바텀을 줬는데 15픽셀로 주자. 색상 보더의 색상은 1픽셀 솔리드 샵 CCC로 연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세요. 이메일 기록하세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플레이스 홀더로 기록한 이 텍스트의 왼쪽 여백을 주기 위해서 내부 여백 패딩 레프트를 15픽셀로 10픽셀로 했나요? 1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택자를 하나 더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차후의 폼 요소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이런 선택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대괄호 선택자입니다. 대괄호 안에 속성 이퀄 CSS 속성이 CSS 속성 값을 기록한다 이거. 속성 이퀄 값. 이때 이 속성 이름은 타입이죠. 타입 속성. 값은 submit submit 라는 submit 해당되는 인풋 태그만 선택해서 아까 패딩 줬으니까 패딩 레프트는 오히려 제거하고 0 위드는 150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벗어나진 않았네요. 노란색 박스는
제거하면 되겠죠. 높이와 노란색 박스는 제거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3개는 눌렀을 때 해당 섹션으로 이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소스 코드 내에서요. 이번엔 여러분 HTML 부분이에요. 이 동작은 HTML. HTML에서 우리가 ID 값을 S1부터 S4까지 지정을 했죠. 그랬을 때 요 내비게이션 부분인데 바로 요 샵 다음에 S1, S2, S3를 쓰시면 됩니다. S2, 여기는 S3, 밑에는 S4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로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로고는 S1이죠. S1 이동되는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 쪽으로, 이벤트 쪽으로, 고객 센터 쪽으로, 메뉴 쪽으로. 요거는 괜찮은데 모델, 이벤트, 고객 센터 어라? 제목이 숨겨지네요. 모델, 이벤트, 고객 센터 갔는데 제목이 숨겨집니다. 요 정도로 딱 됐으면 좋겠는데 모델을 눌렀을 때 해당 위치가 밑으로 설정이 되네요. 이렇게 위에로 설정됐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H2 줬으니까 H2의 패딩을 공통적으로 줘보겠습니다. PADDING 탑 패딩 탑 100 픽셀 아주 넉넉하게 많이 떨어졌죠. 100픽셀 여기는 100픽셀 떨어뜨렸더니 오히려 문제가 됐네요. 여기도 눌러볼게요. 모델, 이벤트, 고객센터 다 겹쳤네. 문제는 얘 내부로 주기 때문에 요거 얘만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에서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게 박스 사이징이 보더 박스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컨텐트 박스로 바꿔보죠. 얘만 H2만 다시 해볼까요? 이벤트, 고객센터, 이벤트, 모델, 이벤트, 고객센터, 이벤트, 모델. 딱 좋은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백이에요. 여기 위 사이에 여백. 여기 여백. 여기 여백. 고객센터하고 이벤트 사이 여백은 유사합니다. 모델과 그림 사이 여백은 좀 많네요. 섹션 1번에서 메인 이미지의 아래쪽에 여백을 70 줬죠. 마진 바텀. 섹션 1에 메인 이미지 아래쪽에 마진 바텀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요 지도 내용을 실제 구글 지도 내용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먼저 구글 지도를 검색을 먼저 합니다. 구글 지도 자신의 작품과 연관된 지도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본사로 검색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지도 퍼가기를 누르고 중간 사이즈로 하든 뭐 큰 사이즈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맞춤 크기로 할 건데 맞춤 크기가 1500에 800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물론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div로 조정을 다시 할 거니까. HTML 복사하고 복사해서 붙일 위치는 요 이미지 대신 붙인다는 얘기예요. 섹션 4에
지도 이미지, 섹션 4에 요 지도 이미지 대신 붙여넣기 한다. 자, 몇 가지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소스 src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속성들은 전부 제거합니다. 대신 오히려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바로 타이틀 속성이죠. title 가급적 무조건은 아니지만 포함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타이틀은 실제로 이 src로 연결할 요 내용 컨텐츠의 설명글을 기록하는 건데요. 아까 이미지의 ALT 설명글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본사 위치, 요 지도 위치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지를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는 CSS로 지정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공통 속성으로 이미지 태그 아래쪽에다가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이미지처럼 iframe 태그도 본문에 사용이 될 때 width를 100%로 height도 100%로 이미지의 경우는 width만 100%로 해도 height는 비례적 크기로 높아지는 데 비해서 iframe 태그는 실제로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 내용이지만 iframe은 그냥 빈 박스죠. 그래서 높이까지 같이 지정해야 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더를 넌 처리하거나 0, iframe에 대해서 width height 값을 100%로 지정하고 테두리를 제거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iframe을 감싸고 있는 div로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인풋 요소 밑에다가 샵 S4에 div인데 div의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서 그 클래스 이름으로 조정을 하자. div의 클래스 이름을 맵으로 지정했다면 섹션 4에 샵 S4의 점 맵이 되겠죠. 하이트는 800으로 지정한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겠죠.